오늘은 하나그룹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바탕으로 해드릴 거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는 듣긴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이제 지난 그 어린이날 전날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지분을 획득을 해서 5%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대주주로 간주되면 이제 지분 공시할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을 갖다가 지분을 획득했다는 공시가 하나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9%까지 갖고 있다가 5% 미만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5월 4일 날 장내 매수를 하면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면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면 별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추가로 지분을 늘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분을 늘리게 되면 그럼 뭐 단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6.4%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또 여러 가지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경영권을 획득하겠다라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독으로 항공우주의 다른 자녀 지분을 갖다 취득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그룹의 여러 계열사들 동원해서 뭐 거기에 미국 법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그룹 전체가 카이에 대해서 그 지분을 인수해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의 하나오션이 하나그룹 계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산업은행에 그 갖고 있던 그 회사였는데 이걸 갖다가 전격적으로 하나그룹에 인수를 하면서 마침 조선에 대해서 그 사이클에 올라서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이 자국의 조선에 부응을 하는데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난 주가가 이제 상승 사이클을 거뒀는데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하나그룹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해서 아마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이렇게 이제 발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를 보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타당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분 취득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게 차익 실현의 의도는 아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예. 보시기에는 어떻게 만나십니까? 예. 네. 이게 보통은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물량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융투자기관, PEF나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을 갖다 염두에 두고 해당 회사의 지분을 사기도 하지만은 금융투자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조업에서 또 다른 제조업을 갖다가 또 특별히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알기에도 다 방산기업이고 그다음에 하나그룹 역시 하나라는 이름의 약자가 한국화약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제 화약도 국산화 못했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당시에 이제 김종희 창업주죠. 창업주에게 부탁을 해서 화약을 대해서 당신이 좀 이렇게 국산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의 하나그룹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뭐 대한생명 인수할 때 지금 하나생명 바뀌었죠. 그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쭉 거치면서 오늘의 하나그룹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그룹 자체는 이제 방산에 시작한 그룹이고 하나오션 자체도 사실은 이제 조선업이지만 동시에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할 거면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 그 60조짜리 엄청난 사업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잠수함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방산을 갖다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지분 투자를 했다. 카이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근데 단순하게 지분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공시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에 지분 투자한 것에서 5%가 넘긴 이유는 경영권 획득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에 대해서 항공우주에서 지분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단순하게 카이가 수익률 좋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방산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위해서 카이 지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명시적으로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경영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지분을 획득했다. 경영권 영향을 주려면 가장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회에 진입을 해서 나의 뜻에 맞는 이사들이 포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경영권 영향을 줘서 이사회 등의 그 중요한 결정에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인수하려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하나오션을 인수한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동시에 또 카이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고 그러다 이재명 정부 첫 해에 다시 카이를 인수하겠다고 이제 그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방산율 수익률이 너무 좋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법.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봐야 될 텐데 결국 이제 하나그룹이 한국 항공우주의 거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된 셈이죠. 예, 그러니까 네. 실제 형식적으로는 최대주는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최대주고 그다음에 네.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계 투자기관인 피델리티가 또 이제 세 번째 주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 국내 민간 자본을 치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의 최대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오늘의 이제 공시랑 지분액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 여겨지는데 그 실제로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의 지분을 획득을 해서 획득하는 거야 뭐 장중에 이제 매수하는 거 상관없는데 문제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순조로울 것이냐 또한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는 게 더 올바른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차는 있어 보입니다. 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대목도 있고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이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어쨌건 아직까지는 이제 3대 주주로 있는데 피델리티가 이제 그 카이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방산업의 법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일정 이상 경영권 행사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시적으로 외국 국적자는 이제 방산업의 이제 대표이사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풍산의 이슈거든요. 풍산은 이제 탄약을 만드는데 지금의 이제 풍산의 대표회장은 이제 그 한국 국적자이지만 대표회장 유진 회장의 아들인 유성곤 씨는 그 미국 국적자로 바꿨어요. 이거 참 논란이 컸습니다. 풍산이 방산기업이라는 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예비훈련이나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산의 차기에 이제 승계를 받을 거 여겨지던 아들이 이제 미국 국적자로 바꾸면서 풍산이 논란이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풍산이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탄약 사업을 갖다가 매각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유진 회장도 결국 나이가 들고 자기 아들의 승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미국 국적자예요. 미국 국적자가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을 바꿀 수 없죠. 물론 만에 하나 어떤 법을 바꿀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풍산도 사실은 조만에 또 그 탄약 사업을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실패했다가 이제 노조치의 반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불발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피델리티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권을 획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 부분도 분명한 요소고 그다음에 심지어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항공우주가 되게 유망한 기업을 할지라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대표이사를 맡을 수는 없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이 한국 항공우주의 경영권을 획득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러는 거잖아요. 예. 어떤 점이 있다고 가장 특이할 만한 점?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그룹 자체가 이제 방산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하나그룹의 대표적인 방산 제품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텐데 K9 자주포죠. 그 K9 자주포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오션도 방산이 있거든요. 잠수함이라는 엄청난 사업이 있고 이 잠수함이 이제 캐나다에서 4월 달에 이제 마감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발표 안 났는데 조만간 발표를 해줘. 그 MRO까지 치면 유지 보수까지 사업까지 치면 60조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갖다가 하나오션 야심차게 이재명 정부까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갔다 오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잠수함 수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K9,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방산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육해공에서 육군에 해당하는 K9 자주포, 해군에 해당하는 이제 잠수함인데 공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카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공군, 육해공을 이루는 완벽한 이제 방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향점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다. 그 정도로 대규모로 우리가 국내에서 한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로키드 마틴으로 상징되는 해외 방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출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그룹의 주력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 카이를 갖다가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육해공을 다 완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결국 이제 경영권 획득에 대한 뭐 옳고 그름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표님 말에 의하면 이제 정부 손에 좀 달려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론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이 됐나요? 예. 네. 여기서 짚고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카이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방산이라는 것이 어느 수익률 좋고 잘 나오고 있지만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KF21 사업도 정부에 우리나라 세금으로 막대한 R&D 자금을 투하해서 이제는 KF21이 어느 정도 그 회의에서도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상궤도 올라갔는데 이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엄청난 R&D 비용과 카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월급을 우리나라 세금이 이제 부담해서 키운 기업을 민간 기업 넘어가기 타당하냐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민간 기업 넘어가는데 그게 하나그룹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적당하냐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재벌들이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제가 재벌들에서 가끔씩 얘기 들으면 참 들여다볼수록 참 너무나도 참 황당한 일이 많고 이런 분들이 사실 경영을 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 1대부터 5대 재벌까지 다 마찬가지고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그 머릿속에 떠오르신 것인데 김충현 회장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그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당 폭행을 했던 사람들 갖다가 사주에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조폭 폭행 사주를 해서 우리나라 들썩들썩했습니다. 아니 굴지의 재벌 회장이 아들이 맞고면 어느 부모들 속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보복 행동하는 것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을 사고했던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런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경영상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임 횡령을 해가지고 김승현 회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에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제점 중 하나 무엇이냐면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작년에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조 5천억, 3조 7천억이라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아직까지 깨지 않은 전대미문의 엄청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개인 주주들에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금감원에서 이제 유상증자 보고서를 반려하면서 다시 주가가 엎치락 내치락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말 제대로 경영을 맡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5천억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그 김동관 부회장을 못한 그 아들들에게 현금을 사실 넘겨줬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고 그 삼형제 갖고 있는 법인에 넘겨주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조가 넘는 돈을 넘겨주고 나서는 한 달 만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주주들의 혼란과 피해는 막심했죠. 이런 하나그룹의 이견을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카이에 넘겨주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최근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솔루션이 또 엄청난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보통주의 60%가 다 유상증자 하겠다 해서 하나 그 솔루션이 큰 충격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유상증자 하겠다는 대목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를 더 하지 못하는 대목은 무엇이냐? 그런 회사에서 김동관 부회장, 김성현 회장이 하나솔루션에서만 얼마의 돈을 받아갔냐? 거의 90억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이건 사업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 기업이 하나솔루션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수조 원대 유상증자 하겠다는 것인지 본인들이 먼저 부채를 갖다가 없애고자 하면은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먼저 내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나의 어떤 급여를 갖다가 당분간 적어도 하나솔루션의 회사가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당분간 보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국민들이 그 주주들이 박수를 쳐야 할 마당에 그런 선언 없이 갑자기 하나솔루션은 또 수주원대 유상증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오늘의 세계적인 번듯한 기업을 키운 항공우주를 카이를 갖다가 민간 기업인 하나그룹에 넘겨주는 게 맞느냐 이런 당연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갖다가 정부 당국에서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수고한 이 회사가 재벌들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일감 몰아주기 내지 또 하나의 그 문화발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유의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신 예. 거죠. 예. 하나그룹의 한국항공우주 지분 추가 매입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면서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공시로 알아보는 기업 분석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